남자라면 누구나 역삼각형으로 발달한 상체 근육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깨 넓히는 법이라고 검색을 하고 사레레 같은 운동을 시작하죠. 딱 바라봤을 때 봉긋하게 솟은 삼각근도 멋있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전체적인 우리의 골격, 즉 상체 프레임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같은 얼굴이라도 상체 프레임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나는 우리가 많이 알 법한 연예인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얼굴이 저렇게 생겼어도 프레임이 작다면 한계가 분명할 텐데 우리 같은 평범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입 닫고 아무튼 두껍고 널찍한 상체 프레임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레레에 대해 얘기했죠. 이 운동으로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 넓은 상체를 만들기 위해 키우기에는 어깨 근육이 너무 작은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레임을 넓히기 위해 효율적이지 않은 것들은 일단 제쳐두고 단기간 가장 눈에 띄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들만 골라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등판의 큰 근육인 승모근, 광배근, 그리고 밑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넓어 보일 수 있는 후면 삼각근까지 각 하나씩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세 가지 운동법만 잘 이용하셔도 누구보다 빠르게 상체 프레임의 틀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승모근 운동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되실까봐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승모근 운동을 하면 이렇게 어깨가 처져 하견이 되는 걸까요? 제가 조사해본 결과 80% 정도 확률로 아니었습니다. 보통 승모근이 커 보이고 어깨가 처져 보이는 이유는 바로 불균형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발달되지 않은 상부, 중부, 하부 승모근의 힘의 균형이 깨져 날개뼈가 아래로 처지고 등이 굽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부 승모근은 날개뼈를 몸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상방회전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면서 상방회전이 잘 되지 않아 날개뼈가 하강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상부 승모근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긴장하게 되어 승모근이 커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승모근을 강화시켜주어 등 상부의 힘을 키워주면 승모근이 재기능을 하게 되어 프레임이 넓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논문에서도 연구가 되었듯 대표적으로 슈럭을 하는 운동이 승모근 발달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운동을 통해 불안정한 상방회전 기능을 해결하여 처진 어깨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슈럭의 뜻은 말 그대로 으쓱하다라는 것인데 어떤 것이든 중량을 이용하여 어깨를 으쓱하는 동작이라 초보자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표정이 굉장히 못생겨질 수 있다. 상부 승모근의 경우 뒤통수 끝에서부터 쇄골 끝까지 붙어 있어 근섬유의 방향이 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슈러그 수행 시 팔을 너무 좁게 하고 수행하는 것보다 어깨 너비보다 더 넓은 자세로 수행하는 것이 상방회전의 활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엔터테이너이신 보디빌더 황철순 형님이 예전에 상급 노하우를 소개해 주셨던 영상 보셨나요? 이렇게 황철순 형님의 몸을 보게 되면 기본적인 상체 근육들이 다 크긴 하지만 대포알 같은 어깨에 눈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후면 삼각근의 발달이 엄청나 앞에서도 몸이 더욱 크게 보일 수 있는 역삼각형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요. 보통 초보자분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만 진행하시고 후면은 생각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어깨는 공 모양처럼 입체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후면 삼각근이 죽어 있다면 바람 빠진 공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키우게 되면 측면 사레레만 조졌을 때보다 훨씬 더 입체적이고 몸이 커 보이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후면 삼각근은 몸의 뒤쪽에 붙어 있어 잘 보이지 않아 소홀히 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자극을 주기도 쉽지 않은 부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 삼각근의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후면 삼각근은 팔을 바깥쪽으로 돌릴 때, 즉 외전, 외회전, 신전 이 기능들을 사용하는데 이 동작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다 보니 발달이 더디고 느낌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후면 삼각근의 자극점을 찾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후면 삼각근 운동은 머신 리어 델트 플라이와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같은 운동이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들이지만 초보자가 그 자극점을 찾기엔 이 운동들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운동들로도 충분히 자극을 느끼고 계시다면 바로 지금 알려드릴 이 페이스풀 동작과 묶어서 진행해보시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페이스풀이란 말 그대로 얼굴 쪽으로 당기는 동작인데요. 이 운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팔의 외회전과 수평 외전 기능을 다 사용하는 좋은 운동입니다. 후면 삼각근이 시작되는 기시점인 견갑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너무 경직된 후인 상태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살짝 전인한 상태에서 견갑만 잡아주는 느낌으로 당겨줍니다. 후인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등 상부의 개입이 커지기 때문에 이 점 꼭 유의해주세요.
물론 등이 먹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케이블 높이는 자극에 따라 아래쪽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동작이 더욱 쓰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단에 위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립도 마찬가지로 자극에 따라 여러 가지 해보시되 엄지가 뒤로 보는 그립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이 운동은 초보자가 후면 어깨의 자극을 알아가기 쉬운 가장 좋은 운동이며 어느 정도 자극점을 찾으셨다면 케이블이나 머신 리어 델트 플라이 이런 것들을 추가하셔서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턱걸이가 맨몸으로 하는 최고의 상체 운동이며 등 근육을 포함한 상체 전반의 근력과 프레임을 키워준다는 것은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건 중량 운동 없이 자신의 몸을 이용하여 훈련하는 체조 선수들과 맨몸 운동하시는 분들의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근육만 보더라도 유추해 볼 수 있죠. 이렇게 턱걸이는 가장 심플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못하는 사람은 한 개도 못하는, 진입장벽은 낮지만 성공률도 굉장히 낮은 미스터리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중량 운동과 다르게 풀업은 시작부터 본인 체중을 들어올려야 한다는 높은 문턱이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턱걸이로 프레임을 키우려면 한 번에 가능한 턱걸이 개수를 5회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턱걸이 개수를 늘리기 위해 래플다운이나 인버티드 로우 같은 운동들을 해보셨겠지만 사실 도움이 많이 안 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동작들은 완벽한 1회의 턱걸이 동작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턱걸이와 똑같은 과정과 동작으로 경험하는 것이 턱걸이를 잘하기 위한 방법이며 정석으로 1회 수행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턱걸이를 잘하려면 딱 두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점프 턱걸이. 처음 턱걸이를 연습하신다면 그냥 매달려 있는 것조차 녹록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매달려 있는 악력과 전환을 단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점프 턱걸이를 연습해 줍니다. 이때 올라갈 땐 점프를 하지만 내려올 땐 무조건 죽어라 버텨줍니다. 바로 네거티브. 내려올 땐 최대한 버텨주며 할 수 있는 만큼 쌍욕 나오기 직전까지 연습해 주세요. 두 번째는 풀업 밴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밴드 턱걸이는 실제 턱걸이의 전 과정을 그대로 모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밴드를 철봉에 걸고 강도에 따라 무릎이나 발을 밴드에 걸어서 밴드의 탄성을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턱걸이를 할 수 있습니다. 밴드도 색상별 탄성이 다르기 때문에 3가지나 5가지 세트로 구매하셔서 처음엔 초급자용으로 해보시고 서서히 장력이 약한 밴드로 교체하면서 연습해주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마지막엔 맨몸만으로 충분히 턱걸이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본인의 운동 수준에 맞는 강도의 풀업 밴드를 선택하셨다면 그 다음은 별거 없습니다. 최대한 자주 해보는 거예요. 나중에 맨몸으로 한 번에 10개가 가능할 테니 그때까지 게임 레벨 올리듯 나의 몸 레벨을 올리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대단한 도구 없이도 이렇게 간단하게 문틈 철봉이나 풀업 밴드만 있어도 턱걸이는 충분히 연습이 가능하니까 헬스장 갈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잠시 넣어두시고요. 집에서도 누구나 쉽게 턱걸이 개수를 늘릴 수 있는 문틈 철봉과 풀업 밴드의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셔서 턱걸이 개수 늘리기 빠르게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른 운동 다 안 하신다고 해도 이 턱걸이 하나면 여러분의 체형은 빠르게 바뀌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만해 보이지만 어깨가 많이 쓰이는 운동들은 사실 회전근개 쪽에 부상을 입기 쉽습니다. 그래서 운동 전 반드시 밴드로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리고 스트레칭하여 어깨 주변의 미세 근육까지 꼼꼼하게 웜업해 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이제 턱걸이 정자세 할 줄 안다고 뽐내다가 다치면 턱걸이고 나발이고 다른 운동까지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꼭 폼롤러나 밴드를 이용해서 스트레칭 꼼꼼히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 저도 정말 의지가 박약해서 처음엔 턱걸이 한 개 하기가 힘들다고 요즘 좋은 머신들 많다고 합리화하면서 다른 운동들로만 대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몸 변화가 크지 않음에 또 운동의 흥미를 잃고 이런 것의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한계를 겪으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몸의 변화가 확실히 느껴지고 좀 더 쉽게 운동할 수 있을까 고민하여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운동에는 정답이 없으니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 모두 함께 공유하며 헬린이 탈출을 해보도록 해요. 이미 몸 좋은 사람들의 근육 빵빵한 몸을 생각하며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일단 헬스장까지 가는 그 어려운 걸음, 그 작은 성공부터 해보자고요. 제 영상이 단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에게도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욱 쉽고 좀 더 자세한 운동 방법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으시겠죠? 헬린이가 헬창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득근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